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서 일단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좀 했었고요. 사전적 의미의 리더십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리더가 가져야 할 특징이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사전적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든지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특성이론도 있고 행동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발휘할 리더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 리더라고 하는 거는 영향력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내가 상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리더와 관리자는 같다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리더와 관리자는 관리자의 관심이 뭐에 있고? 예,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고 리더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목표를 향해서 혁신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리더가 있죠. 자, 기업의 리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CEO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미국의 1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쭉 보면 CEO의 역사에서 처음에는 폭군형부터 시작해서 그죠? 얼굴 없는 CEO 시대가 왔다가 또 계산기형, 뭐 정치가형 해가지고 나중에는 전기톱까지 다양한 CEO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럼 이제 미래의 어떤 미래의 CEO의 모습, 미래의 기업 리더의 모습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겠어요? 우리 회사가 처해져 있는 기업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죠.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3가지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개인 창업의 어떤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기업.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직원일 수도 있고요. 직원의 만족, 직원의 자아실현 뭐 이런 것 차원에서 기업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면도 있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 그래서 공익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이 부분인데 CEO 하면은 또 스티브 잡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갖고 다니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이렇게 끼고 다니는 책. 뭔지 아세요? 만화책이라고 합니다. 만화책 보면은 항상 앞서가지고 그죠? 예전에 보면 우주선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다 그려놓고 이런 거 보면 상상력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째로 보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미래의 어떤 경영 환경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융합이란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융합. 과도 이제 막 합쳐가지고 그죠? 뭐 융합 전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동화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 동화책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책이더라고요. 사과는 하나인데 사과는 100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과는 하나인데 사과는 100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사과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딱 보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일단 배고픈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 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화가가 보면, 예, 화가를 딱 보면, 야, 저거 굉장히 그림의 소재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화학자가 보면, 자, 여기다 꽂아가지고 연료전지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보면, 야, 저거를 갈아서, 주스를 만들까? 아니면 카레라이스에다가 그거 있잖아요. 과일도 잘라서 넣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과는 하는데, 사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개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이 창의성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겁니다. 서로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보면 창의적이 안 나오는데 조금 돌려보면, 그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해보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 전혀 새로운 기술, 꼭 이런 것만이 꼭 창의적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보면 이렇게 터치가 늘리잖아요, 그죠? 늘리면 화면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최근에 나온 기술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있었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오래되는 기술인데 그거를 어디다 접목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애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그 비결을 보면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사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를 잘하는 것 같아? 예, 이런 융합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디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느 영역에서? 인문 영역에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팟이 딱 나왔는데 아이팟을 나이 드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느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지. 아이패드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기술을 어디에 접목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있는 기술인데 그것이 인문학과 만날 때 그 교차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이런 거를 관찰을 하면서요. 그것을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기술이지만 그것도 잘 관점을 달리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의적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 번뜩 나오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자다가 깨어나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 가지고 있어요. 전문 지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관점을 좀 달리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그럼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려라가 아니라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좀 이해하면요. 거기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창업이다. 그래서 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강국이에요?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 IT를 버리자가 아니라 IT를 어디다 접목시키자? 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환경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IT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 IT를 합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죠. 그죠? 그린 IT라고 하는 결국 IT를 계속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영역에 적용을 하자. 그런 부분이 그린 IT죠. 자, 그래서 이것이 환경의 새로운 변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네, 여섯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공학도와 CEO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글을 보시면 이 자료는 여러분 이제 한양대 홈페이지 한번 뜬 적이 있었어요. 수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공계 출신의 CEO가 46%, 100대 기업에 딱 100대는 아니고요. 뭐 1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120개일 때도 있고 매번 조사할 때만 좀 다른데 근데 어떻게 이거 믿어지세요? 진짜 46% 될까요? 반반이라는 거잖아요. 반반. 상경계랑 인문계 쪽의 반, 그 다음에 공대가 거의 반인데 여러분 중에 반이 반 다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공계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 자료 믿을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내가 CEO 중에 물어봐가지고 한 사람은 이공계여야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 보면.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46%나 나왔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건이 있어요. 이 자료를 조사하는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공기업을 뺐어요. 공기업의 CEO는 빼고 두 번째는 금융업의 CEO를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험업을 빼고 자 그랬더니 좀 뭐에 강해지겠어 이제 이공계 쪽 제조업이나 기술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46%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수치를 볼 때 그게 어떻게 조사된 것인가 아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표본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빼고 나서 나온 결과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네, 맞아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는 확실해. 자, 이공계 CEO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기술 이공계로서 책임자로 올라갈 때, CTO가 있단 말이에요. CTO는 뭐의 약자야? T가 뭘까, T? 테크놀로지적이죠. 그러면 CIO는 뭘까요? CIO. 여기는 똑같아. Chief하고 Officer는 똑같은데. 네, 맞아요. Information. 그래서 정보 책임자죠. 그죠? 그 다음에 CIO는 뭐예요? 뭘까, 이거는? 자, 현재 상황에서 확 바뀌는 건 뭐야? 이노베이션. 자, 그래서 기술 책임자, 최고 기술 책임자, 최고 정보 책임자, 최고 혁신 책임자. 그 다음에 거의 부사장급에 해당되는 COO. 오는 뭐예요? 운영 책임자라는 오퍼레이팅. 실무 담당하는 거의 부사장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CEO. 자, E는 뭐의 약자예요? 이거죠, 그죠? 이그제큐티브 오피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학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경계열 쪽에서는 이제 마케팅 하던 사람, CMO. M은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IMF 위기 이후로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외환위기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 재무관리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CFO. F는 뭐예요? Finance. 또는 Financial. 자, 그래서 CEO가 될 수 있는 길이 뭐 이런 사람들도 되고 이런 사람도 되고 다양하게 올라가게 되죠.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이공계 CEO가 증가하고 있구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테크노 리더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어떤 사람일까?
해서 한번 약자로 찾아봤어요. TCHNO 해서 약자로 해서 앞에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그 변화, 시장 변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런 능력이 테크노 CEO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10년의 미래 기술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미래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유망 기술 10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컴퓨터를 옷처럼 입고 다니고 로봇이 환자를 돌봐주는 영화 같은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작동하는 상상 속 컴퓨터. 옷처럼 몸에 입는 의복형 컴퓨터를 토대로 한 영화 속 미래의 모습입니다. 10년 뒤면 이런 입는 컴퓨터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습니다. 최근 영화 아바타를 통해 입증된 3D 기술도 미래의 변화를 이끌 10대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안경이 필요 없는 3D 디스플레이나 홀로그램 TV가 조만간 상품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 환자들에게 유용한 간병 도우미 로봇도 유망 기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상태를 파악해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형 로봇입니다. 저희가 뽑은 10대 대부분의 기술들이 10년 내에 우리 생활에 등장을 해서 실제 등장을 해서 생활을 바꿔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으나 일부 기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2, 3년 내지는 멀게는 4, 5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 기술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질병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다목적 백신과 암과 같은 난치병을 원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도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유망 기술에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홈 헬스케어 시스템과 고효율 휴대용 태양 전지, 스마트 원자로, 무선 전력 송수신 기술 등이 10대 미래 기술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이 선정한 10대 유망 기술은 지난해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과정에 시민 패널을 포함시켜 신뢰성과 실용성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유망 기술이 실제로 어떤 시장을 형성할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키스텝 측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여러분랑 관계된 건 어떤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신소재잖아요, 그죠? 에너지 쪽하고 관련되지 않아요? 에너지. 고효율 태양광 에너지, 그죠? 보니까 이제 뭐 분야가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 쪽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하고, 그죠? 바이오 쪽하고 유망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태양열 전지 아시죠? 태양열 전지의 기본이 되는 게 보면 반도체 기술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유리한 산업이긴 해요. 에너지 쪽. 그 기술이 반도체 기술의 초기 형태에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태양열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앞서가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태양열로 뛰어들면 지금 현재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S사가 뛰어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경쟁이 심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런 변화들을 이제 꾸준하게 또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뭐 특허 있잖아요. 특허 관련된 것도 계속 트렌드를 보면서 아, 기술이 어느 쪽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그래서 아,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근데 더 창의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비기술의 만남. 그래서 의학과 공학의 만남 이런 거 있잖아요. 의공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런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마지막에 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네, 뭐가 문제, 이게 쭉 10가지가 다 좋긴 한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네,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새로운 기술이 있어도요, 경제성 평가를 할 줄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공업경제학이나 경제성공학 배우셨어요? 자,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 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가 어때요? 항상 일정해요? 달라져요? 화폐의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뭐에 따라 달라져요? 화폐 가치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네? 채권, 금리.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자, 좋습니다. 자, 보통 이자율에 의해서 시장 이자율 영향을 받죠. 그죠? 또. 자, 만약에 오늘 1,000만 원 하고요. 내년에 1,000만 원 하고 있는데. 자, 환율은요. 환율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차이고. 자, 오늘 1,000만 원 주는 거하고 내년에 1,000만 원 주는 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내년 걸 선택하겠어요? 자, 화폐의 가치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자, 화폐는 시간적 가치가 달라요. 오늘의 1,000만 원하고 내년에 1,000만 원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왜 달라요? 그냥 등록금 내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 군대 가기 전에 등록하고 갈 거냐? 갔다 와서 등록할 거냐? 그죠? 뭐가 더 유리해? 가기 전에 하는 게 좋죠. 왜? 올라가니까, 그죠? 등록금이 올라가니까. 자, 물가라고 하는 건 계속 올라가잖아요. 화폐는 물가 때문에 변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물가가 전혀 바뀌지 않아도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요. 왜 달라요? 자, time is 뭐예요? money, 그죠? 자, 올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 1,000만 원은 내년에 가서 1,000만 원을 돌릴 수 있지만 올해 1,000만 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 투자 기회. 그거를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비용. 내가 돈을 가지고 은행에 안 넣고 집에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그죠? 왜? 투자의 기회를 놓친 거니까. time is money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을 알고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R&D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본전을 뽑을 거냐. 1년 안에 뽑는 거나 3년 안에 뽑는 거나 뭐가 더 유리해? 보통 짧은 게 좋아요. 그죠? 짧게. 왜? 회수를 왜 짧게 하는 게 좋아? 짧게 해서 그 다음 새로운 투자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군데다 10년, 20년 쭉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럼 돈이 확 묶여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제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업경쟁이나 그런 부분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화폐는 시간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이 있으면 어느 게 더 경제적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성적표가 뭡니까? 재무제표예요. 그죠? 그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지난해 차세대 디스크 시장을 두고 벌어졌던 치열한 국제 표준 전쟁이 종결되었다. 그 결과 영화 디스크 판매장에는 블루레이 타이틀이 자리를 차지했다. Come on in. I'm not coming in until you come out. Superior picture quality. Blu-ray disc offers 블루레이 better picture 디스크는 quality with 기존의 일반 DVD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선명도로 영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with 6 times more pixels and a storage capacity 5 times greater than ordinary DVD. 특히 마니아들을 사로잡는 것은 음향 품질인데 DVD가 출력 음향이 떨어지는 데 비해 블루레이 디스크는 비교적 초기 음향이 유지되는 편이다.
번에 대량 구매로 10장 정도씩 사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하루 매출이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좀 가격이 뭐 일반 DVD보다 좀 높더라도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매니아분들은 화질을 더 중요시 하거든요. 이 차이는 기존 DVD가 650나노미터 파장의 적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데 비해 블루레이 디스크는 405나노미터 파장의 청색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빛의 파장이 짧은 청색 레이저를 사용한다고 해서 블루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방대한 저장 용량과 빠른 전송 속도입니다. 그동안 소니 진영의 블루레이와 도시바 진영의 HD DVD는 국제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블루레이에 손을 들어준 것은 미국의 대형 영화사인 워너브라더스. 블루레이로만 영화를 출시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도시바 진영은 HD DVD 생산을 멈췄고 블루레이는 국제 표준으로 확정되었다. 2008年の3月までにはですね、1500万台販売したんですが、国際的に標準化された後で、飛躍的に急速に成長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번 결과와는 반대로 과거 소니는 국제 표준 경쟁에서 패배했던 경험이 있다. 소니사의 베타 방식과 마츠시다의 VHS 방식의 대격돌.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마츠시다의 VHS 방식이었다. 가정용 비디오 시장은 30년 이상 VHS가 장악하고 있었다. 비디오라고 하는 이 매체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그 문화를 이렇게 뭐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 참 많이 했다. 그걸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좋은 영화 보기 뭐 이런 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는 VHS 플레이어를 중고 판매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데 국제 표준에서 밀리면 그동안 투자했던 기술력과 설비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채택된 기술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대 기업에 로열티를 내야 하기 때문에 광활한 시장을 빼앗긴 손실은 그만큼 크다. ただし、その時ですね、ソニーの中には、優れた技術の製品、もう技術が優れていれば、それをかなり重要視するような姿勢があったことも確かです。そういったことからですね、国際標準化のためにはですね、技術的な優位のみならず、市場での努力、これも非常に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学んだし反省したと思います。 자, 기술은 중요하지만 그럼 뭐가 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시장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신기술이 있어도 누가 선택을 해야 돼? 고객이 선택해야 돼, 고객. 자, VHS 방식하고 베타 방식하고 어느 게 더 화질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소니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야, 이거로 표준화가 돼서 전 세계 이걸로 이제 시장을 점유하면 로열티도 많이 받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택은 VHS의 성공이었어요.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뭐의 성공인 것 같아요? 네, 마케팅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산업도 알고 보면 원가 싸움이거든요. 제작비를 적게 들여가지고 하면 좋죠. 똑같은 영화더라도. 그러면 이 VHS 방식을 그냥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니까 영화가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타맥스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뭐가 안 나오니까 영화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블루레이하고 뭐 DVD 그 시장하고의 싸움에서 청색 레이저를 사용하는 블루레이가 이겼다. 그 이유는 뭐야? 누구의 선택이었어요? 워너브라더스라고 하는 영화사가 야, 우리 이제 블루레이로만 만들 거다. 이렇게 선언해 보니까 야, 이거 다른 데서는 포기해 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시장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EO가 우리는 이제 R&D 개발하는 거에 관심 갈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H는 하모나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소통 능력 있는데 현대인의 전문가의 실력. 자, 이거 곱하기 이거래요. 안철수 석좌 교수가 하셨단 말씀인데
현대인의 전문가 실력은 뭐 곱하기 뭐다? 그 중에 하나가 전문 지식이고요. 그 다음 뭘까? 네,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로면 전문가의 실력은 얼마다? 제로예요, 제로.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요, 그걸 전달하는 건 또 다르죠,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형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서 뭐 연력학 제1법칙이 막 말하면 기업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 상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그게 뭐겠어요? 아, 이거 투자하면 3년 안에 본전 뽑습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그죠? 매년 수익이 얼마씩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탁 필링이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걸 투자하면은 뭐 이게 뭐 온도가 얼마 올라가고 이런 거 설명해봐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보다는 그들이 표현할 수,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 외에도 기업 자체는 사실 의사소통의 연속이에요. 계속. 그래서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회사 가가지고 그냥 잘 몰라도요, 그냥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면요,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찔린대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왜? 그거는요, 어느 기업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의사소통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잭 웰치가 성공했던 비결, 제가 지난번에 테크노 리더 앞에 설명할 때 그랬죠. 성공 비결이 뭐라 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일단 비전이 있는 리더였어요, 그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 했어요? 성공의 비결이? 직원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럼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고 순환이 잘 돼야 이게 건강한 거라고 했잖아요. 순환이 잘 돼야. 피가 잘 흘러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게 서로가 이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기업은 활력을 갖게 되죠. 직원도 만족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웃이라는 뜻인데, 기업의 본령은 수익을 많이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의 실천도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농업용 기계부터 친환경 자동차에 쓰이는 첨단 부품까지 만드는 이 회사는 지난해 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책임까지 고려한 지속가능 보고서가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공헌 활동도 회사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의 발전이 엠트론의 발전이고, 엠트론의 발전이 결국 나의 발전이다라고 되면 우리 조직 구성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갈 겁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활동을 점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한국표준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지속가능 경영지수를 개발해 조사한 결과 120개 기업 가운데 한 곳도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생활용품과 식품 산업이 그나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손해보험과 타이어 산업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평가한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2점 넘게 낮아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걸음마 수준이란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제시하고 또 측정함으로써 그렇게 하여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 시킴으로써 기업들이 그 지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편 표준협회는 LS 엠트론과 홈플러스, 한국철도공사 등 이번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을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MBN 뉴스 윤영탁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조직이, 영향을 줬던 조직이 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뭐라고요? 구성원이 누구라고?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과거에는 그냥 수익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갈수록 뭘 느끼냐면
그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이 여기 있지? 주변에서. 그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왜 여기 있느냐?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도 국제 표준으로 지금 제정이 된 게 IS 26000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표준협회가 있죠. 그래서 그쵸. KS라면 지금 KC로 바뀌었는데, 자, ISO는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표준입니다. 근데 ISO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ISO 9001, 9002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9000 시리즈 해가지고 9001, 9000 이렇게 시리즈가 있어요. 자, 이거는 품질에 대한 표준이거든요. 근데 이 유럽 표준기구에서 또 만든 게 ISO 14000이에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자, 이거는 환경에 대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런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IS 26000을 또 만들었어요. 수출하려면 너네 이런 거 만족시켜라 이거죠. 26000은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이 회사가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냐. 이게 ISO 260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오거나이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전체적인 시야,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6가지를 보게 되는데, 좀 줄여보면 이렇게 줄여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비전이 있는 리더, 그쵸? 내가 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트렌드 스파터라고 되어 있는. 또 하나는 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평가만 많이 하는데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물리적인 효율은 100%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시키면 100이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죠? 물리적인 100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상품이 나갈 수 있는 게 뭐야? 물리적인 효율은 100%는 안 되지만 뭐는 100% 넘을 수 있어? 경제적 효율은 100%를 넘을 수 있어요. 내가 100원을 들여서 5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은 100이 넘을 수 있어요. 석탄을 가져다가 왜 전기로 바꾸겠어요? 물리적인 효율은 100%가 안 되지만 전기로 바꿨을 때 그게 뭐가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은 100% 넘으니까 그걸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비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경제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 이공계가 할 필요가, 이공계 리더가 알아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까 우리 사람을 위한 기업이라고 그랬죠. 사람 하면 우리 고객을 생각할 수 있고요. 내부 고객인 직원과의 소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고객은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잠재적인 고객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CEO에게서는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전체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몇 가지로, 한 4가지로 압축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전과, 그 다음에 내가 경제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심, 마지막으로는 아울러서 전체적인 시야를 갖는 게 테크노 리더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테크노 리더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